넷째로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또 월요일이니까 아주 반가운 소식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녕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가요, 농민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약 4,600건이 넘는 임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이 농기계가 직접 운반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무상으로 현장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무상으로요? 네, 무상으로요. 뭐 일손도 덜어줄 수 있고요.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요.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특히나 농번기인 5월과 6월, 9월, 10월 이렇게 4개월 동안에는요.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공휴일에도 쉬지 네, 않는다고요?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했다고 하네요. 네, 농기계가 사실 정말 비싸거든요. 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도 좀 덜어주고요.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대파와 포도 그리고 생강입니다. 11월 12일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시죠.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반입량부터 보시죠. 과일 1,369톤, 과일과자 780톤, 일반 채소 7,544톤 들어왔습니다. 총 9,693톤 들어왔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물량 차이는 한 269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절임 배추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23,418원,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는 22,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일은 25,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고요. 오늘은 23,0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등락가 보시죠. 1,582원 떨어졌습니다. 고구마도 보겠습니다. 123.9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97.71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는 26.23톤 더 증가했습니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2,247원이었습니다. 최고가는 43,500원, 최저가는 24,000원에 낙찰됐고요. 전일 가격은 29,590원이었습니다. 가격은 상승했네요. 657원 오르면서 32,24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고구마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11월 9일 27,090원을 기록했고요. 그 후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늘은 32,247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돈나물 반입 물량도 보겠습니다. 4.328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2.972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는 1.3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돈나물 4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7,611원, 최고가는 7,900원, 최저가는 7,300원에 낙찰됐고요. 전일 8,8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 시세는 하락했네요. 1,252원 떨어지면서 7,61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돈나물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입니다. 11월 7일 5,824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그 후로 상승세를 계속해서 나타내다가 11월 10일 같은 경우는 8,863원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격 유지하다가 어제 이후로 떨어졌습니다. 7,61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은 양파입니다. 887.1톤 들어왔네요. 전일은 867.5톤 들어왔었고요. 네, 전일보다는 19.58톤 더 증가했습니다.
적양파 2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3,272원, 최고가는 14,400원, 최저가는 12,8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일 13,280원이었고요. 오늘은 13,272원으로 어제보다는 8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정량파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보시죠. 11월 6일 1,600원이었고요. 이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 가격 7일까지 유지하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11월 8일 17,733원으로 일주일 동안 중에서는 또 최고가를 기록을 했죠. 그 후로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지금은 비슷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4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월 15일 18,149원을 기록했고요. 그 후부터는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13,272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겠습니다. 정량파고요. 전남 무안군 12,613원, 광주광역시는 11,287원, 전체적으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5,067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12,61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대파입니다. 대파의 반입 물량과 경락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 반입 물량 보시죠. 412.1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261톤을 기록했었고요. 전일보다는 151.1톤 더 많이 들어왔네요.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937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2,300원, 최저가는 1,7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시세 1,937원입니다. 전일은 2,295원을 기록했었는데요. 전일보다 시세 하락했습니다. 358원 떨어졌네요. 네, 대파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보시죠. 전반적으로 다 2,000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11월 6일 2,110원을 기록한 이후로 조금씩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11월 9일 2,560원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중에서는 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 조금씩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 2,3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 1,983원을 기록한 이후로 하락세 나타내면서 11월 5일에는 1,692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일주일 뒤 오늘이죠. 1,93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강원 평창군 2,067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이천시 1,543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안성시도 보시죠. 1,566원에 낙찰됐네요.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평창군이 2,53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음성군이 2,050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가도 보시죠. 평창군이 역시나 평균가도 가장 높았습니다. 2,06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대파 경매 시황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한 주의 시작 활기찬 월요일인데요. 주말을 좀 잘 보내시고 지금 월요일이 시작이기 때문에 꽤 많은 농산물들을 지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 채소 대파에 대한 경매 상황을 좀 짚어볼 텐데요. 대표 채소답게 아마 가락동 365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에게 전달해준 채소답게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들고 올지 경매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큼직한 대파를 안고 오셨는데 예. 대단한 파, 대파. 맞습니다. 대파입니다. 대파 하니까는 갑자기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우리 참 노래 못해요? 네. 네. 아니 풍년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때요? 산지 분위기는요? 아, 대파가 풍년은 아니고요. 네. 그 작년 올 봄에 전라도 지역 대파가 워낙 풍년이 들어가지고 고생이 그때 강원도 경기도 지역은 안정적으로 물량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반입량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풍년은 아니고 그 평년작 이상으로 약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이제 풍년이다라는 말은요, 올 한 해 워낙 이제 모든 작물들이 좀 힘들었잖아요. 네, 폭염이다. 거기에 또 큰 비도 내렸고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요 정도 나오는 거는 그래도 좀 아주 괜찮지 않나, 말 그대로. 그래서 강세입니다. 강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풍년이라는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경매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되잖아요. 네, 오늘 아주 귀여운 우리 대파를, 아니, 뭐 이렇게 또 잘렸어요, 얘는 또. 예. 대파 좀 어떻게 가격 좀 형성이 됐나요, 오늘? 예, 현재 그 왕대 기준 해가지고 2,200원, 2,400원대 형성되고 있고요. 가정용으로서 가장 선호하는 상파 기준 해가지고는 1,600원에서 1,800원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못하고 구부러지거나 좀 잔파 같은 거는 1,300원에서 1,500원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정도 가격 형성은 전년 대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좀 어떤 상황이에요? 전년 대비 비해서는 상당히 한 20% 정도 강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예, 예.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가격이 형성된 가장 큰 요인을 어떤 점으로 보고 계세요? 요인은 아무래도 식재 양이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강세를 형성되고 있고, 그 빠르트 작업하면서 크게 물량이 진폭이 늘어나지 않고 꾸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반입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대파의 품질품이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뭐 대파도 좀 준비를 해오셨는데 어떤 품위 부분 지금 어떤지 한번 또 체크를 해주신다면요. 예, 그 지금 현재 막바지 작업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왕대가 꾸준하게 출하되고 있는 반면에 구부러지고 잔파들이 마지막에 그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과 품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대파 출하가 됐어요. 네네. 아무래도 선별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단 작업하실 때 묵은 대파, 구부러진 대파를 정확하게 선별하셔가지고 잔파하고 구근파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선별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봉지로 방으로 망으로 작업을 단위 작업으로 포장 작업을 하실 때 속박이 없도록 정확하게 구분해서 출하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래 힘들었다고 하지만은 또 추워지면서 워낙 대파 같은 경우에는 또 약한 작물이다 보니까는 추위에 강합니다. 추위 강해요? 예,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약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또 강하니? 네. 아니 그럴 때 좀 이제 걱정하는 게 그래도 날씨가 갑자기 이제 얼었을 때 서리가 내리거나 이게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면은 또 좀 많이 힘들어지기 마련인데 맞습니다. 그래도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뭐 특별하게 그 노지기 때문에 준비하시기 힘듭니다. 힘들고요. 아무래도 청이 얼었다가 녹으면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대파 같은 경우는 이제 하차 거래가 시작된 후에 네. 아직까지도 산지에서는 지금 100% 완벽하게 지금 하차 거래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네, 그래도 좀 많이 안정화가 됐다라고 저도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있는데요. 래핑 작업을 하잖아요. 좀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래핑 작업할 때 말 그대로 좀 출하 시에 아직도 경험이 좀 미숙하다 보니까 어떤 신경들을 우리가 써야 될지 좀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요. 네. 저 포장하시고 랩핑하실 때 대파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특히 이제 랩을 감아서 수분이 많이 차기 때문에 상품이 상하지 않도록 한겨울에도 대파가 열이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놔주시면은 작업을 해서 그 상온에 놔주시면은 아무래도 파가 입청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당일 바로 초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랩 하실 때 수분이 안 차도록 재단으로 노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대한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요. 잘 기억하신다면은 대파 좀 좋은 가격 받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대파 저희가 좀 이렇게 파 경매사님들한테 제가 요청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최보람 씨 버전으로 파 한번 요청해도 될까요? 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상 가락동에서 대파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뭐 반입량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줄거나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말 그대로 날씨에 큰 영향도 없이 대파는 지금 무난하게 가격을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요 대파에 대한 경매 상황을 꼼꼼하게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7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파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품목연합부 허장행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뭐 일단 출하량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요, 대파 출하량 어떻습니까? 예, 2018년 11월 상승 기준 일평균 반입량은
260톤으로 전년 270톤 대비 10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일평균 대비했을 때 한 10톤 정도 감소했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가격은 좀 오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1,300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예. 같은 경우에는 400원 정도 오른 1,700원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뭐 수입 동향도 점검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신선대파 같은 경우 수입 동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신선대파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27%고요. 여기다 네. 이윤을 감안하면은 도매시장 출하 가능 가격은 한 1,200원 정도가 되는데요. 10월에 저희 그 도매시장 가격이 한 2,100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그 수입량이 176% 정도 늘어난 한 475톤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176%나 증가를 했군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앞서 이경화 팜캐스터도 언급을 해줬는데 대파는 10월부터 하차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반입량이라든지 가격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예, 하차 경매는 그 개별 포장하고 그 빠르 추출가 기본인데요. 네.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바람에 그 10월 초에 반입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가격이 폭등했지만 이제 정상화되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이 대파 작황 상태 같은 경우는 여름에 좀 좋지 못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편인지 궁금하네요. 예, 여름철 폭염하고 8월 하순 집중 호우 여파로 작황이 부진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기상 여건이 양호해지면서 생육이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네요.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김장철에 또 대파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이 대파의 이 생산량이라든가 뭐 대파의 소비 상황은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 김장하면은 이 대파인데요. 예. 일단 그 마트에서 이제 김장 네. 시즌 행사하고 일반 소비자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는 전월 대비 상당히 늘어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또 해주셨고 이제 다가오는 12월에 또 대파 출하 면적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12월부터는 그 겨울 대파 주산지인 그 전남 지역에서 네. 이제 출하가 시작되는데요. 전남 지역 그 대파 생육이 부진해가지고 지난해보다는 한 3% 감소한 물량이 출하될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하 면적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전체적인 겨울 대파의 출하량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예, 겨울 대파 그 주산지인 전남 지역 면적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은 평년 대비로 봤을 때는 14% 정도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출하량 또한 평년 대비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자라고 있는 이 겨울 대파 생육 상황은 어때요? 괜찮나요? 예, 겨울 대파 주산지는 그 전남, 신안, 영광, 진도 지역인데요. 네. 그 여름철 고온과 가뭄 때문에 무름병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생육은 좀 부진한 편입니다. 그럼 이걸 종합을 해보자면은 평년 대비해서 겨울 대파의 재배 면적은 늘어나는 상황이고 생육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된다면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생육은 좀 부진하지만은 재배 네. 면적이 전년보다는 줄지만은 평년보다는 좀 많이 늘기 때문에 예. 가격도 전년보다는 소폭 상승하지만은 평년 대비는 낮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농사를 지을 때도 중요한 게요. 11월에서 이제 내년 1월 대파 정식 의학 면적을 좀 예상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어떻습니까? 최근 대파 가격이 네. 너무 좋기 때문에 정식 의학 면적이 한 2% 정도 증가하는 거로 조사되었습니다. 더 2%. 증가할 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일각에서는요, 내년 4월을 전후로 해서 대파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닌지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겨울 한파가 오면요 출하 작업이 이제 지연이 되고 네. 봄 대파가 보통 4월 그 전후에서 출하가 되는데 네. 이 출하 시기가 겹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가격 하락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럼 가격을 하락하다 보면 농가에서도 이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좀 대책은 없을까요? 예, 일단은 그 대파 소비 촉진 홍보로 수요를 확대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다음으로 그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그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 시에 그 면적 조절과 시장 격리를 통해서 공급량을 조정하고 그래서 이제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인데요. 네. 평년 대비 이제 낮은 가격으로 그 출하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가격 차익 보존을 함으로써 안전적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으로부터 상당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농업인의 반응이 네. 굉장히 좋다. 자, 끝으로요. 앞으로의 이 대파 반입량과 시세는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그 당분간은 그 작황 부진에 의한 반입량 감소하고요. 김장 수요의 영향으로 인한 그 소비 증가로 시세는 강보합세가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김장에서 꼭 필요한
한 대파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 분석해봤고요. 예. 자, 생방송 가락도 365 이어서는 과일과채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농산물들 중에서 과일과 과채의 경락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확인할 품목은 토마토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31.1톤입니다. 전일 총계 지난주 토요일 기준으로는 27.63톤 더 많은 물량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최근 토마토 중에서도 그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대추방울토마토입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6,635원, 최고가는 18,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평균가는 16,051원인데요. 전일과 비교해서 584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가격의 변화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11월 6일 18,000원대를 기록하다가 소폭 하락하면서 17,000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1,000원가량 또 상승했습니다. 오늘 18,000원의 최고가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 한 달간의 평균가를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인데요. 10월 19일 24,06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가격 하락하면서 14,288원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11월 1일을 기점으로 또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은 16,600원대 평균가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감말랭입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11만 951원, 최고가는 11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평균가, 지난주 토요일의 평균가는 10만 3,186원이었는데요. 오늘은 11만 900원대를 기록하면서 전일보다 7,765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11월 6일 12만 5천원의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 소폭 하락하면서 8일 같은 경우는 11만 2,5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가격대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11만 2,500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한 달간의 평균가를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 마찬가지로 10월 15일 14만 2천원대를 기록하면서 최근 한 달간 두고 봤을 때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가격은 계속해서 쭉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11만 951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감귤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427.9톤이고요. 전일 총계 364톤가량 들어왔습니다. 전일과 대비해서 63.49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감귤 중에서도 황금향입니다. 껍질은 얇고 황금빛을 띠는 과일인데요. 평균가는 14,198원,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는 1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kg 상품 기준 전일 평균가는 13,278원이었는데요. 오늘은 920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11월 6일 15,000원을 기록하다가 7일 17,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을 놓고 봤을 때는 최고가 17,000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9일부터 오늘까지는 15,000원의 최고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최근 한 달간의 평균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 10월 15일 9,400원대 기록하다가 23일 15,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한 달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하지만 24일을 기점으로 쭉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반등하면서 14,198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최근 한창 수확철입니다. 유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5만 820원입니다. 최고가는 5만 5천원, 최저가는 4만 2천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전일 평균가는 4만 8,451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5만 820원, 전일에 비해서 2,369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품목은 무화과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504원이고요. 최고가는 5,000원, 최저가는 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평균가는 3,871원이었는데요. 오늘은 4,504원을 기록하면서 전일과 대비했을 때 633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수확이 마무리되고 있는 무화과까지 짚어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맛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은 포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과일 포도 시황 이어지겠습니다. 반입량 알아보겠습니다. 포도 전체 반입 물량은 42.11톤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통계는 27톤가량 들어왔는데 지난주 토요일과 비교했을 때 14.88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포도 중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샤인머스켓 품종입니다. 2kg 상품 기준 최고가는 34,000원, 평균가는 33,102원, 최저가는 33,000원. 가격에 큰 변화가 없이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평균가는 31,877원이었는데요. 전일과 대비해서 1,225원 상승했습니다. 2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의 최고가를 놓고 봐도 3만 원대 초반 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7일 32,000원의 최고가였고요. 그 이후에 약 2,000원가량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34,000원의 최고가에 낙찰됐습니다. 다음은 최근 한 달간의 평균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이고요. 10월 15일 21,400원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을 놓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3만 원을 돌파해서 오늘은 33,102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포도 샤인머스켓 다음 산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충북 영동군은 29,441원이고요. 경북 상주시는 31,192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북 영천시 32,692원. 네, 최고가를 놓고 봤을 때는 상주시와 영천시가 34,0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도 상주시와 영천시가 3만 원을 돌파했고 영천시는 32,692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과일 시황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과일 포도에 대해서 농협품목연합부 허장행 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 앞서 저희가 시황에서는 샤인머스켓 품종을 한번 살펴봤는데 최근에 출하되고 있는 포도는 어떤 품종들이 있습니까? 네, 캔베럴리가 출하 종료 단계고요. 샤인머스켓은 지금 현재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캔베럴리는 출하가 마무리되고 있고 샤인머스켓이 출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도 출하는 보통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으로 9월 말이면 출하가 종료되고요. 그 네네. 물량을 저장했다가 이제 출하를 하게 되는데요. 그 11월 포도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19% 정도 적을 전망인데요.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생육기 그 고온으로 수기가 빨라져서 네. 그 출하 종료 시기가 예상보다는 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포도 반입량도 한 42.11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의 전반적인 포도의 반입량 추세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11월 현재 그 일평균 반입량은요 49톤 정도고요. 이 예. 물량은 전년에 비했을 때 한 13% 정도 적은 물량입니다. 그럼 감소했다면 가격은 좀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11월 그 캔베럴리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전망인데요. 네. 그 11월 도매 가격은 그 출하량 감소로 상품 그 5kg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12,000원보다 높은 25,000원에서 28,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포도 가격이 높을 때 이 생산량도 계속해서 높고 작황도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전반적인 포도 생산량은 좀 적은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18년 포도 생산량은 작년보다 15% 감소한 그 16만 2천 톤 수준인데요. 네. 이는 그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2% 정도 감소했고 그 동해, 냉해, 열과 피해 등이 좀 많이 발생해서 단수가 전년보다 한 13% 정도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11월에 출하될 포도 품질이 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아무래도 날씨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8월 폭염과 강우로 인해서 좀 그 품질이 좀 안 좋은데요. 생육기 그 가뭄과 폭염으로 포도 알 비대와 착색이 좋지 않은 데다가 수확기 잦은 비로 그 당도와 탄력도 전년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올해 여러 가지 품종 중에서도 저희가 샤인머스켓 품종을 많이 다뤘습니다. 네. 그만큼 인기를 끌고 대세인 품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근데 제 지인들은 비싸서 못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샤인머스켓 가격은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그 샤인머스켓 2kg의 경우 올해 11월 도매 가격이요 29,800원으로 지난해 한 18,600원보다 한 11,200원 정도 높은 가격이었거든요. 예.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이 국내산 샤인머스켓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렇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해외 시장에서 계속해서 인기를 끌려면 분명히 좀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선은 홍보 강화하고 그 물류비 절감 노력이 절실히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네네. 이제 수출 통합 조직은 이제 수출을 전담하는 조직인데요. 그 정보 공유와 구매 판매 등으로 공동 행동을 좀 확대해서 우리 그 협동의 경쟁력을 좀 창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출 통합 조직을 중심으로 경작자 간 그 자율 규제하고 수출은 수출 업체가 전담토록 또 해야 하고요. 수출 통합 조직 운영은 전속 출하, 브랜드 관리, 품질 관리 체계화가 선행되어 마케팅 체계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얼마 전에 샤인머스켓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심포지엄 하면 왠지 과학 얘기가 떠오르는데 네. 이 샤인머스켓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지 전화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에서 포도 육종과 재배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연구사 검민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출용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또 거기에 샤인머스켓 재배 농가도 늘어났다는 의미가 담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샤인머스켓의 2018년도 재배 면적은 전국 963헥타르로 작년 484헥타르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묘목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수요량이 폭발하는 것으로 보아 내년에도 더욱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니 연구사님이 심포지엄과 현장 평가에도 좀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됐습니까? 예, 샤인머스켓은 맛뿐만 아니라 저장성이 좋아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수출 심포지엄에서는 재배 농가들의 고품질 생산과 공동선별로 일본산보다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배 기술, 저장 기술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내부 경쟁 가열로 인한 물량 위주의 낮은 품질의 수출을 자제하고 수출 국가들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각 국가들의 성향에 맞게 맞춤형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한 예로 중국 수출 시장을 개척하려면 당도가 18브리스 이상 되고 송이의 가립이 전체적으로 균일하여야 하며 가지의 크기도 500에서 700g 정도로 철저하게 품질 관리하여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네, 근데 이 샤인머스켓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인기가 많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런 인기를 좀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좀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예, 샤인머스켓 품종은 품질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2kg당 7, 8천 원에서 최고 5만 7천 원 정도인데요. 네. 좋은 품질의 가시를 만들어 농가 소득을 전제시키기 위해서는 맛있는 가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 심는 농가들은 토양에 물 빠짐이 잘 될 수 있는 배수 시설과 논토양과 같은 물 빠짐이 나쁜 점질토에서는 객토와 신토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토양의 물리적인 상태를 개선하여 뿌리의 생육을 좋게 하는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샤인머스켓은 수세가 강한 유럽종 품종이고요. 웃자라지 않게 시비 관리를 잘하여 수세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고품질 과실 생산의 필요 요건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 고품질 과실 생산뿐만 아니라 당도가 낮은 품질의 포도가 유통되면은 소비자와의 신뢰가 좀 깨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좀 예. 높은 당도의 과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 샤인머스켓은 기존 품종과는 달리 신맛이 좋고 당도가 높은 품종입니다. 네. 그러므로 당도가 낮은 가시를 생산하면 물만 만나서 소비자가 외면하게 되는데요.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가실의 크기를 500에서 700g 하여 수확량을 300평당 1.8톤에서 2.2톤으로 조절하고 네. 포도 알의 무게를 약 15g 정도로 관리하면 고당도의 가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요. 800g 이상으로 가실의 크기를 지나치게 크게 하고 과도하게 많이 착화시키는데요. 네. 이런 경우 당도가 낮고 가실의 모양도 균일하지 못한 포도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 농가에서는 수확량에 대한 욕심을 조금 버려야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농가에서 좀 꼭 참고를 하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앞으로 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일들을 좀 계획하고 계세요? 경북 지역에서의 포도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은 전국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품종입니다. 네.
예, 경북농업기술원에서는 국내 재배 환경에 맞는 고품질 재배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요. 재배 농가에게 컨설팅할 수 있는 재배 매뉴얼과 내년에도 올해 발간한 것보다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교재를 만들어 포도 재배 농가 소득이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또박또박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의 권민경 연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심포지엄에서 나온 의견들을 좀 잘 모으고 현장에 잘 반영을 해가지고 네. 이 수출의 활성화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샤인머스켓 수출 확대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현재는 어느 지역에 좀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중국, 베트남, 동남아 등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샤인머스켓 최대 수출 시장은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 연평균 한 19% 정도 늘어난 22만 톤을 매년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포도 수출을 위해서 선도 유지 기술과 선도 유지제인 유황패드 지원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 유황패드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유황패드라는 거는 포도와 함께 네. 상자에 넣는 흰색 패드인데요. 이 패드 안에 유황 성분이 들어있어서 유통 중에 포도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포장된 포도를 저온 상태로 유통을 하게 되면 최장 한 60일 정도, 보통 기존 방법보다 한 2배 정도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도 유지를 위해서는 이런 게 이제 필수적이고요. 요 샤인머스켓 저장 기술이 개선되면은 출하 수출 시기를 조절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경쟁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소득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샤인머스켓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포도 전체적인 반입량과 시세는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일단 국산 포도는 점점 줄 거고요. 네. 수입량은 계속 늘 거기 때문에 국산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합세, 강보합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참 국산 포도 출하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샤인머스켓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내년에는 수출이 더 많이 되면서 더욱더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7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 집중 품목으로 살펴볼 작물은요. 네. 바로 생강입니다. 이 겨울철에 생강차 그렇게 좋잖아요. 그렇죠. 감기에도 좋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 1kg 상품 평균가부터 보겠습니다. 8,960원, 최고가는 9,500원, 최저가는 8,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11월 9일 8,950원의 시세를 형성했었는데요. 오늘은 8,960원으로 한 10원 정도 상승했네요.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강에 대해서 또 경매 시황을 살펴봤는데요. 네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경화 팜캐스터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네, 이경화 팜캐스터. 네, 잠시 연결 상태가 좋지 못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잠시 현장의 음향 상태가 좋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이 생강의 경매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호 팜캐스터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오늘 집중 분석할 시간. 분석할 작물은 뭘까요? 생강입니다. 생각난다. 생각이 난다. 생강. 우리 정도 노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요맘때 날씨가 좀 이렇게 좀 추워질 때 저는요, 정말 생각나는 게 생강입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아무래도 생강이 네. 사람 몸에 좋고 열을 내는 식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위가 엄습하면 자연적으로 찾는 게 생강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좀 비실비실해가지고 추위를 정말 많이 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요 생강을 여기 꿀에 탁 재워뒀다가 생강차만 탁 마시면요, 이 칼칼했던 목이요 정말 시원해지더라고요. 네. 경매사님 즐겨 드시죠? 저도 생강차를 네. 아주 즐겨 드는 편입니다. 네. 다른 차보다 이 환절기 때 생강을 먹으면 감기가 들어왔다가도 그냥
달아납니다. 그냥 왔다가 네, 그냥 네. 아이고 하고 도망가는. 네, 예. 네. 생각난다. 생강. 예, 그만하자고요. 우리가 그만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늘 이제 작물 생강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부분인가요? 아무래도 생강이 이제 11월에 주로 출하되는 그런 작목이고 생강이 또 이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애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우리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자, 일단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에 꽤 많은 물량의 지금 생강을 기대를 했는데 평소보다는 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런 거죠?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네. 제가 출장을 다녀왔는데 네. 올라오다 보니까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좀 늦게 도착을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경매사님 촬영 때마다 항상 이렇게 좀 더딘 모습 보이는데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모르겠어요. 좀 약간 징크스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촬영만 하면 그 품목이 좀 늦게 옵니다. 그래 왜 그런 거예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좀 그런 징크스가 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네.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될까 아이고 안 돼. 네. 늦더라도 경매사님 소식 전해주셔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반입량 체크가 어느 정도 됐을 텐데 네. 지금 어느 정도 양이에요? 요즘 보면은 그 반입량은 이제 평년 대비해서 약 한 60%로 한 일평균 한 43톤 정도 반입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전년 대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좀 어느 정도 줄어든 상황인가요? 거의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줄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금 감소한 이유를 어떤 부분을 들고 계세요? 이제 감소한 이유는 아무래도 생강이 서늘한 기운을 좋아하는데 그 올해 이제 폭염하고 가뭄하고 겹치면서 생강이 아주 생육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강이 다른 작물보다도 현격하게 좀 많이 줄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다른 작물과 같이 좀 네. 그 날씨를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자, 지금 보면은 40% 정도 줄었다. 지금 한 60% 정도밖에 전년 대비 지금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을 좀 꼼꼼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락가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경락가는 전년도에는 한 약 4만 원 전후로 형성이 됐는데 올해는 지금 그 양이 줄은 거 반대급부로 지금 그 신강의 경우에 8만 원에서 9만 원, 그다음에 구강 같은 경우에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그다음에 제강 같은 경우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그렇게 형성되고 있어요. 네. 가격이 어때 좀 꽤 많이 지금 오른 모습을 좀 볼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전년 네. 대비 어느 정도인가요? 계속적으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양은 줄었지만 가격이 계속 강보합세로 계속 유지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선선해지면서 또 좋은 가격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경매사님 어떤가요? 이렇게 좀 가격이 꽤 많이 전년 대비 오른 상황인데요. 네. 산지에서 그렇게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때요? 글쎄요, 산지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대농들은 이제 관주 시설이 돼 있는 대농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제대로 양이 나오면서 혜택을 보는데 중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관주 시설이 없어서 올해 생산량이 급감을 하다 보니까 대농들 위주로 좀 혜택을 보지 않냐.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좀 좋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전년 대비 워낙 지금 반영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의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특히 좀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현재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좋은 품질의 생강이 좀 나와야만이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생강 좀 보여주세요. 저는요. 네. 진짜 생강이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네.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땅 속에서요? 예, 원래 이렇게 생강이 이렇게 충실하게 나오는데 네. 올해 이렇게 충실하게 나오는 게 좀 양이 많이 적어요. 예, 그러다 품질만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세요, 품질. 네. 예, 품질은 이제 생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이 좀 충실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황금색이 이렇게 돌잖아요. 네. 이렇게 고유의 황금색이 좀 나오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번에 반입된 생강의 품질. 이번에 반입된 품질은 전반적으로 좀 그 잘고, 그다음에 이제 병강 비율이 좀 많습니다. 네. 올해 좀 그게 특성이에요. 병강이라면 이제 병이 든 이제 생강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예년보다는 좀 크기가 좀 더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좀 선호하는 생강은 또 어떤 품질의 생강인지 한번 보여주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선호하는 생각은 이렇게 발이 충실하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렇게 황금색을 띠는 걸 중도민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예.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을 만날 때는 좀 잘게 이렇게 잘라서 부러뜨려서 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 여기서 도매로는 이렇게 박스로 나가지만 소비자들이 주로 이제 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서 대부분 이렇게 소매로 하고 소매장에서는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그냥 큼직큼직하군요. 네네. 요거 이대로 가져가가지고 그냥 네. 네, 생강차 제가 만들어 먹고 싶네요. 네. 제 건가요? 아, 예. 아니잖아요. 가져가실 거잖아요. 자, 네. 제가 받기 위한 좀 노력들 우리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산지에 네. 계신 분들 좀 어떤 부분을 좀 더 보강하거나 노력한다면은 제가 받는데 좀 힘이 날 수 있을지 한번 알려주세요. 예. 산지에서 출하할 때는 우선 이제 흙을 좀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강이나 구강이나 뱅강이나 이런 게 섞이지 않도록 선별을 좀 철저히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야만이 시세를 좀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별이라든가 이런 데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출하해 주시면 시세가 잘 나올 걸로 그렇게 봅니다. 네. 더불어서 또 가락동에서는요, 우리 경매사님이 좋은 가격 받기 위해서 또 애써 주실 거잖아요. 네, 생각난다. 생강.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강에 대한 이런 좀 정보를 좀 전해드렸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선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산지에 계신 분들 조금은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또 일일이 선별한다는 부분이 또 쉽지만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철저한 선별이 여러분들 자식처럼 키운 우리 생강 제가 봤는데 가장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항상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상 저는요 생강에 대한 경매 상황을 꼼꼼하게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네. 생강 김혜사 오상균이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오상균 경매사가 들고 있는 생강이 품질이 정말 좋습니다. 그죠. 아, 정말 크고요. 햇생강이 요즘에 좀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햇생강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좀 출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충남 서산 태안 지역하고요, 전북 완주 지역, 그다음에 경북 영주 안동 지역에서 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출하량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그 햇생강이 지금 이제 본격 출하되고 있는데요. 11월 평균 반입량은 19톤으로 그 전월 9톤 대비 1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 뭐 폭염이라든지 가뭄 때문에 작황 상태가 좋지 않을까 봐 좀 걱정이 네. 되거든요. 생강 같은 경우는 작황 상태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예, 여름철 폭염과 가뭄에 의한 그 무름병, 뿌리 그 썩은 병 발생으로 작황이 부진한 상황인데요.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부 작황은 호전되었지만은 평년 전년 대비 평균 생산 단수는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가격이 좀 많이 오르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 11월 상순 20kg 기준으로 생강 가격은 16만 7천 원이었는데요. 예. 작년 동월은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10만 원 이상 상승한 가격이고요. 10만 원 이상이요? 많이 예. 올랐네요. 이제 그 주요 원인을 보면은 일단 18년산이 작황 부진으로 출하물량이 많이 감소했던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산지 유통인 분들께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17년 그 저장 물량을 좀 출하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생강은 뭐 수확 시기뿐만 아니라 수확 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확 후 관리가 중요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생강의 수확 시기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상순까지인데요. 재배 그 형태나 생강의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종자용 생강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를 피해 일찍 그 수확을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식용 생강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가 내린 직후 바로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하. 그 저장 전에 줄기절단 등으로 해서 그 상처 난 부위에 그 큐어링을 실시해야만 그 뿌리 썩은 병을 좀 방지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12에서 14도로 저장 온도를 유지해야만 그 저온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수확 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충남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충남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의 생강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원 연구사입니다. 네, 연구사님 반갑습니다. 아니, 양념채소연구소면은 뭐 생강이라든지 뭐 마늘 이런 거 연구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는 주로 4작목을 일단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마늘, 생강, 고추, 달래 이렇게 아. 일단 4작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생강 담당 연구사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충남의 생강 재배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2017년도 그 작년 자료를 참고해 보면요. 예. 그 전국 생산량은 4만 1,147톤이고 충남 생산량은 14,935톤으로 36.3%를 차지했습니다. 예. 재배 면적은 전국이 2,573헥타이고 충남이 789헥타로 30.7%를 차지해서 생산 규모는 경북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군요. 근데 앞서서 이야기를 나눠볼 때 생강 작황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충남도 어떤 편인가요? 예, 충남도 마찬가지 경향인데요. 네. 7월, 8월 지속된 그 폭염과 가뭄으로 그 생강이 줄기와 지면이 접하는 그 부위에서 열상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 그 생강들이 주로 이게 많이 쓰러지는 그 도복 피해를 입었고요. 정상적으로 생육한 개체들도 보면은 예년에 비해 생강의 무게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평년에 비해 50% 안팎의 수량 감소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50% 안팎의 수량이 감소할 것이다. 상당한 양인 것으로 좀 추측이 되는데 이렇게 작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수확 후에 저장 관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장 관리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장에 그 적합한 생강은 저온 피해를 받지 않고 그 뿌리 썩은병 발생이 없어야 되고요. 네. 그 조직이 치밀하고 치밀한 그 생강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확 후 저장은 토굴이나 그 저온 저장 시설 등에서 하게 되는데, 네. 저장에 적합한 저장 환경 온도는 12도에서 14도씨, 그다음에 상대 습도는 95% 안팎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장 전에 줄기 절단 등으로 상처난 부위가 잘 아물 수 있도록 큐어링을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예. 네. 큐어링은 수확 후 25도씨에서 습도가 93%의 공간에서 3일 정도 실시하면 됩니다. 또한 저장 중 수시로 저장 상태를 확인하고 물러지는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출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수확 후에 종자용 생강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종자용 생강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생강 농사는 그 종자용 생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네. 따라서 종자용 생강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내년도 파종할 종자용 생강은 병이 없이 깨끗하게 재배된 생강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서리가 오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한 종자용 생강은 저장 전 소독을 실시한 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폭염과 가뭄의 피해를 언급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상재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특별한 방안들이 있을까요? 예,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네. 예, 금년 한 해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가 커서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예. 앞으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투명 비닐 피복 재배를 실시해서 싹이 트는 시기를 앞당기고 초기 생육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명 비닐 피복 재배는 4월 초순에 파종하고 5월 상순에 지면에 네. 싹이 트는 것을 확인한 후에 즉시 비닐을 제거해 주면 됩니다. 예. 둘째로 고온뿐 아니라 직사광선에 의한 열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광 재배를 실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차광 재배 방법은 차광률이 35% 정도의 차광망을 사용하고요. 기간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실시하면 됩니다. 네, 농가에서 이 부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힘들었던 생강 농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에게 좀 힘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그 땀 흘린 만큼 그 수확량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실망도 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그 철저한 그 준비가 돼서 모든 농가가 풍년 농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충남 농업기술원의 이종원 연구사도 많은 도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농가를 향한 이 따뜻한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집중분석 나우 생강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허장행 팀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요즘 생강 소비 상황은 어떤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생강의 효과가요. 요새 그 방송 매체에서 진짜 잘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생강하면은 항산화, 항염증 작용, DNA 손상 억제 작용, 면역 증강 작용 이런 그 주요 효능이 알려지면서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근데 완주군 생강 가공품 진저원이요. 이 소비자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진저원, 생강일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진저원은 그 완주군의 대표 향토 자원인 생강의 기능성을 검증하고 차별화된 상품화 및 마케팅을 추구하고자 만든 완주군의 그 생강 가공식품 브랜드인데요. 네. 그 생강의 효능 정보와 생강 상품화를 통한 생강 재배 농업인들의 수익 창출에 기여할 거로 판단하고 그 좋은 평가 결과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실 때 소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 여러 가지 식품목들이 계속해서 트렌드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소비 경향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 어차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가 네. 꾸준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건강 식품이 그 생강이 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소비는 더욱더 확대될 그럴 전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김장철 때 대파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강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김장철에 생강의 생산량이라든지 뭐 반입량, 가격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 김장철에는 어차피 생강 소유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므로 해서 반입량은 이제 증가할 거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년산 그 생산 그 현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격은 시세가 좀 굉장히 좀 높은 시세를 계속 유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시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그럼 내년 생강 재배 의향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또 재배 결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은지까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17, 18년산 그 생강 가격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재배 의향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생강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 급등락이 심하고 연작 피해가 많은 식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배에 신중을 좀 기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 재배 면적이 확대되면은 그 한정된 수요로 인해 가격이 더 폭락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어차피 주변의 농가가 어떻게 좀 하는지를 좀 보시면서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파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후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실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자, 오늘 집중분석 나우에서는요, 이 생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소매가 시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의 소매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갓입니다. 1kg 상품 3,085원의 평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소매가 전일에 대비해서 126원 하락한 가격이네요. 이어서 대파입니다. 1kg 상품이고요. 평균가는 3,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5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이어서 새송이버섯 100g 상품 소매가 483원입니다. 전일 대비 2원 소폭 하락했고요. 이어서 애호박입니다. 한 개 상품이고요. 1,699원의 소매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9원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사과 중에서도 후지 품종이고요. 10개 상품 기준 22,32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51원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방울토마토 1kg 6,722원이고요. 전일 대비 8원 상승했습니다. 느타리버섯입니다. 100g 상품 977원의 소매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977원, 어제도 같이 기록을 했고요. 이어서 단감입니다. 10개 상품 소매가 9,21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50원 하락했습니다. 네, 축산물 가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오늘 8,361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한우 불고기도 보시죠. 11월 12일 월요일 4,335원에 판매됐네요. 돼지 삼겹살입니다. 오늘 1,882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목살도 보시죠. 네, 1,841원으로 전반적으로 축산물 다 오늘 높은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네, 7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충북 진천군이 내년부터 귀농인에게 최고 500만 원의 영농 정착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귀농 연차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요. 군내 15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요. 또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또 정착금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반응이 좋으면요, 지원 대상을 좀 더 늘릴 계획도 있다고 하네요. 네, 이 귀농의 꿈을 이루는데 이 귀농 정착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농민의 든든한 동반자 생방송 가락동 365에 큰 도움을 주신 허장희 팀장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대봉감 시세 정보와 또 요즘 한창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쌀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